후보자님, 네. 대통령님이나 대통령 여사와 2월 특별대담 전후에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카톡이나 텔레 주고받은 적 있으세요? 전에 한번 사전 방문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전 방문 때가 언제였습니까? 2, 3일 전이었습니다. 녹화 2, 3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전 방문은 대통령실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KBS의 요청이었습니까? 저희가 아마 이 동선 체크를 위해서 그리고 경호실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먼저 제안한 쪽이 어디입니까? 당시 이제 연초였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하느냐 그 과정에서 여러 언론사가 이제 신청을 했고 KBS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신청을 했는데 KBS가 선택이 됐거든요. 네. 네. 자, 그 혹시 우리 대통령님이나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나 감정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뭐 특별한 개인적 인연 없습니다. 예. 일단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박 장관 앵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 앵커 한번 앉아 보실래요? 제가 제 자리. 네, 한번. 대통령 자리에? 네, 한번 앉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랑 같이 김장 담그는 행사에 그렇습니다. 갔습니다. 네. 오늘 은 중국과의 그 새로운 관계 설정 또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이제 어려운 숙제거든요. 올해 주식시장 개장하실 때 직접 가셨죠? 네네. 상한테서 받은 선물인데 첫 번째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으로 대통령이 가셨죠. 이게 윈스턴 처칠 그때 그 남북 정상들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양을 갔습니다. 예. 저는 그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우리 내면의 거울이자 도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친숙한 관계, 뭔가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끼리의 어떤 특별한 인연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속 대통령과 여사님에 대해서 그 앞에 우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숙한 감정이나 뭐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감정 그런 내면의 일단이 드러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좀 부적절한 우리란 표현이 좀 부적절하네요. 네. 그 대통령님도 우리 박장범 앵커 우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보고 그러니까요. 서로 뭐 그러니까 첫 만남일 때 서로 뭐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네, 감정의 문제니까. 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에 갔었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말을 썼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셨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단어 속에 방송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그 내면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박장범 앵커는 그 언론을 워치독으로 봅니까 랩독으로 봅니까? 네, 뭐 그에 앞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갔었고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저 김대중 전 예, 대통령도 괜찮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일단 다른 차원에서 말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을 주시죠. 랩독입니까? 워치독입니까? 네, 권력에 대한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기자로서 정권의 어떤 남용이라든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뭐 기사를 쓰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3년 동안 야근하는 부서에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취재 부서에 없었습니다. 네. 그 KBS 이사 중에 허엽이라는 분 아십니까? 면접 과정에서 한번 뵀습니다. 그분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KBS는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과감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KBS는 국가 기관 방송이라고 그러죠. 네. 자, 대통령의 이익은 유한하고 그렇죠? 국가의 이익은 무한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골프를 최근 쳤다는 보도 듣고 알고 계시죠? 네.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죠. 10월 12일 날 골프를 치셨습니다. 이날 기존 예약을 밀어 넣어서 라운딩을 하셨어요. 그 후에 뭐 이런저런 트럼프하고의 외교적 관계 강화를 이유로 골프 연습을 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날짜는 10월 12일입니다. 자, 10월 11일 날 혹시 앵커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KBS 9시 뉴스에서도 북한이 한국이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런 외무성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 날 대통령님께서는 다른 지휘관들이 골프를 다 취소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가서 골프 라운딩을 하셨어요. 자,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정위치에 국가의 안보를 컨트롤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대통령께서 한가롭게 골프를 쳤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보도본부 관련 뭐 정치부라든지 편집부라든지 취재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장이시니까 네,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아침에는 CBS가 저 관련 골프 관련 보도를 했는데 관련 기자에 대해서 용산 경호처가 휴대폰을 압수하고 경찰의 경호법 위반으로 회부를 하는 등 그 기자의 취재에 대한 명백한 용산의 처벌 이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KBS의 책임자로서 만약 KBS 기자가 대통령의 골프 회동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용산이 경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하려고 한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시겠습니까? 네, 이제 가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KBS 상황을 대입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취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골프를 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상희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명품백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상품을 검색을 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명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네, 거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하고 다른 사람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검색해서요. 네. 그 상품을 확인하고 그때 그 KBS의 해명에 따르면 제작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 맞죠? 네, 그다음에 사치품과 생필품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KBS가. KBS가 설명한 게 아니라 제가 사장 후보자 면접 네, 그러면 과정에서 했습니다. 이 디올백은 사치품입니까, 생필품입니까? 저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KBS 기자로 초기에 뭐 사회부였습니까? 처음 기자가 돼서 방송할 때. 네, 94년도에 네.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호화 사치품조라든가 외제차, 그다음에 외제 가방, 또 명품, 그 비싼 유명 상품 이런 데 대한 사치품조에 대한 개탄하는 기사를 많이 보도를 한 적이 있죠. 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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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통령 여사님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건전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치 및 낭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여사가 국민의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든 이 사치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KBS 그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그 대통령에게 이 일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대변해야 되는 게 기자로서의 자세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네, 네,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질문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대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뭐 끌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는 달리 그날은 이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라는 멘트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